나는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말을 해도 괜찮을 나이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불편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긴 세월을 지나며 알게 된 사실입니다. 만약 당신이 60이나 70이 넘은 뒤에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기대며 살려고 한다면 그 마음의 고통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난 그 길을 이미 오래전에 걸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조용히 당신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젊은 시절에 나는 사람들 속에서 살았습니다. 연구실 문을 열면 늘 누군가가 들어왔고 복도에서는 제자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동료들과 긴 이야기를 나누며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우리의 우정이 얼마나 오래 갈지 말하곤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두 믿었습니다. 이 인연은 오래 갈 것이라고. 지금 함께 웃는 사람들은 평생 곁에 남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세월은 언제나 조용히 사람을 시험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한 사람씩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해가 걸린 순간에 등을 돌렸고 어떤 사람은 나의 성과를 보며 미묘한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힘들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마음이 깊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일까? 아니면 내가 부족했기 때문일까?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수없이 던졌습니다. 당신도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젊을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다. 전화도 자주 울리고 약속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숫자가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실패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이 스스로 불필요한 가지를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나무를 떠올려 보십시오. 가을이 지나 겨울이 오기 전에 나무는 잎을 떨어뜨립니다. 멀리서 보면 쓸쓸해 보이지만 사실 그 나무는 스스로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잎을 모두 붙잡고 있으면 겨울을 버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인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어릴 때 우리는 많은 말을 배웁니다. 진심은 통한다고, 베푼 만큼 돌아온다고, 오래된 인연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물론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을 조금 더 오래 살아보면 또 다른 사실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복잡하면서도 동시에 놀라울 만큼 단순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삶과 안전을 먼저 생각합니다. 상황이 바뀌면 태도도 바뀝니다. 나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정의를 이야기하던 사람도 자신의 이익이 걸린 순간에는 조용해졌고 우정을 말하던 친구도 선택의 순간에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젊은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화가 났습니다. 마음이 상했고 밤늦게까지 그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일을 다르게 바라봅니다. 그것이 특별히 누군가의 잘못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갑자기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위에 너무 많은 기대를 올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저 사람을 위해 이만큼 했으니 저 사람도 언젠가 나를 위해 무엇인가 해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가 무너질 때 마음은 크게 다칩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날부터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믿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마음에 두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면 진심으로 고마웠고 도와주지 않아도 크게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당신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예전보다 줄어들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것은 인생이 당신을 정리하고 있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함께 걸어갈 몇 사람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몇 사람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사람은 평생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 애쓰며 살지만 정작 자기 자신과는 충분히 대화하지 못합니다. 관계가 조금 조용해지는 순간은 어쩌면 당신이 자신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 사실을 아주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의 삶은 더 깊어질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어느 시점부터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를 다시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에 나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곤 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차갑게 등을 돌리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고, 오래 믿었던 사람이 침묵하면 그 이유를 끝없이 찾으려 했습니다. 그때에 나는 한 가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의 원인이 늘 상대에게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긴 세월을 지나며 나는 조금 다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상처의 절반은 기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여러 말을 들으며 자랍니다.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는 말, 마음을 다해 대하면 상대도 같은 마음을 돌려준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은 아름답고 따뜻합니다. 그래서 젊은 우리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면 언젠가 그 마음이 돌아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늘 그렇게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때 오랫동안 가까이 지냈던 친구와 큰 다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나와 젊은 시절을 함께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집을 오가며 가족처럼 지냈고 어려운 시기에도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삶이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어느 날 현실적인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 앞에서 그 친구는 나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 나는 그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 서운함이 크게 남았습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다는 사실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 밤에 혼자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선택이 나를 향한 배신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그저 자기 삶을 지키려 했을 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중심에 두고 살아갑니다. 가족을 지켜야 하고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다른 사람의 기대를 모두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에 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나는 그 상황을 조금 더 넓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일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사람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올려놓으면 결국 그 기대가 나를 아프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기대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약속과도 같습니다.
상대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마음속에서 이미 약속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깊은 상처를 느낍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날부터 생각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사람을 의심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면 그 순간을 고맙게 여기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내 마음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도 아마 살면서 비슷한 일을 겪었을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이 예상과 다른 선택을 했을 수도 있고 가까웠던 사람이 점점 멀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마음이 무겁고 외롭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당신의 잘못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은 원래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두려움이 있고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이 때로는 우리를 서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모든 마음이 거짓이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잠시 함께 걷다가 다른 길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것이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사람을 바라볼 때 조금 더 조용한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곁에 오래 머물러 준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떠난다면 그 인연이 여기까지였다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자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돌이 조금씩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신에게도 말해주고 싶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너무 오래 붙잡고 있지 마십시오. 그 상처는 대부분 기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기대를 조금 내려놓으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워진 마음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사람을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어느 나이가 지나고 나서야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사람과의 거리를 지키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젊은 시절에 나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때 나는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하면 먼저 달려가 도와주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지 않는 것이 좋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찾으면 가능한 한 시간을 내어 도왔고 내일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상대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모습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서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때 마음속에 작은 기쁨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믿고 찾아온다는 사실이 고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열심히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조금 다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매우 고마워했습니다. 두 손을 잡으며 고맙다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부탁이 부탁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처럼 말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돕고 있다는 생각보다 내가 어떤 역할을 맡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내 상황 때문에 그 부탁을 거절해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돌아온 말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왜 이제는 도와주지 않느냐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쌓아온 것은 존중이 아니라 기대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도와준 일을 기억하기보다 내가 앞으로도 계속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당연한 것이 되었을 때 내가 한 번 거절하는 순간 그것이 배신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이 경험은 나에게 큰 배움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나는 사람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린 것이 아니라 친절해도 경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는 따뜻함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거리가 필요합니다. 거리가 없으면 마음이 쉽게 소모됩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 경계가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나 오래된 친구 사이에서는 무엇이든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깊은 상처가 생기는 것도 바로 그런 가까운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형제 사이에 마음이 멀어지는 일도 있었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기대가 무거워 서로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서로의 경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날부터 한 가지 태도를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조용한 거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상대에게 예의를 지키고 따뜻하게 대하지만 내 마음의 가장 깊은 부분까지 모두 보여주지는 않는 태도입니다.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지만 나의 모든 생각과 약점까지 다 털어놓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차가운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오래 지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당신도 아마 살면서 이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내어주다가 지치거나 상대가 나를 너무 쉽게 대한다고 느낀 순간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을 탓하기 쉽습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지, 내가 너무 부족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 사이에는 반드시 건강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멀면 서로를 이해하기 어렵지만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숨결에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겨울에 몸을 녹이기 위해 모여드는 작은 동물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서로 가까이 다가가면 따뜻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금씩 거리를 조절하며 서 있습니다. 인간의 관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를 도울 때에도 한 가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진심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손을 내밉니다. 그렇게 하자 관계가 훨씬 오래 이어졌습니다. 마음도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당신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쉽게 이용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따뜻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경계를 지킬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 곁에는 시간이 지나도 남아있는 인연이 조용히 머물게 됩니다. 나는 어느 시점부터 사람들 사이의 거리뿐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방이 조용하면은 괜히 마음이 허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부러 약속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늦은 밤까지 웃으며 시간을 보내면 마음속에 빈 공간이 채워지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란 원래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주변의 풍경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전화가 자주 울리지 않았고 갑자기 찾아오는 사람도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변화가 낯설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나를 조금씩 잊어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안이 너무 조용하게 느껴져서 한동안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한 가지 질문을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에 나는 그 감정을 외로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 감정의 다른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고요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나를 채워주지 않을 때 느끼는 빈자리입니다. 하지만 고요함은 내가 나 자신과 함께 머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나는 한 번 큰 병을 앓으며 몇 달 동안 거의 혼자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예전처럼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아주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루가 길게 늘어졌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면서 나는 조금씩 다른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루에 한 번씩 조용히 앉아 내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바쁘게 살아오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순간도 있었고 괜히 마음속에서 경쟁심을 키우며 살아왔던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어떤 장면은 부끄러웠고 어떤 장면은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지나며 나는 처음으로 나 자신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늘 조금씩 자신을 조절하며 살아갑니다. 상대의 기분을 살피고 분위기를 맞추며 때로는 하고 싶은 말을 삼키기도 합니다. 가족 앞에서도 우리는 완전히 솔직해지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의 눈빛 속에서 조금씩 다른 얼굴을 보여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는 그런 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모습으로 자신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고요한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생각들이 조용한 시간 속에서 천천히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시간을 통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놓치며 살아왔는지를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혹시 이런 경험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전보다 약속이 줄어들고 어느 날 저녁 집 안이 지나치게 조용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외로움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 조용함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그 시간은 당신이 자신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문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바쁘게 움직이기를 요구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때때로 멈춰있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조용한 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방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숨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는 긴 세월을 지나며 한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해서 삶이 작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마음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보다 더 솔직하게 자신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약 어느 날 당신이 조용한 밤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 시간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텔레비전 소리나 시끄러운 이야기로 그 고요함을 덮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잠시 그대로 앉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나는 그렇게 조용히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이 인생에서 매우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더 많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사람이 평생 찾아다니던 평온이 사실은 바깥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는 이제 인생의 후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젊은 시절에 나는 인생이 아주 길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았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 늘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때 나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오래 바라보게 된 순간이 있었습니다. 주름이 조금씩 깊어지고 눈빛이 예전보다 차분해졌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나는 인생의 후반을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젊을 때 우리는 늘 앞으로 달려갑니다. 더 많은 것을 이루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위해서도 달리고 사회 속에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달립니다.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때로는 자신을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인생의 후반에 들어서면 조금 다른 질문이 마음속에서 생깁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여러 이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선생이었고 누군가에게는 동료였으며 또 어떤 이에게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런 이름들은 삶을 풍성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나를 바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이름들이 하나씩 조용히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변화가 낯설었습니다. 마치 내가 조금씩 작아지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 변화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평생 누군가의 역할로 살아갑니다. 자식으로 살고 부모로 살고 또 사회 속에서 여러 이름을 얻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정작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묻는 시간을 갖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혼자 남게 되면 당황하게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갑자기 막막해지기도 합니다. 나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조용히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무엇을 할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기대 속에서 살아오다 보니 내 마음의 목소리를 잊고 지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나는 조금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특별한 날에만 아끼던 물건을 꺼내 쓰는 습관을 버렸습니다. 좋은 찻잔이 있다면 손님이 올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꺼냈습니다. 평범한 날에도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취미들을 하나씩 다시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을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당신에게도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후반은 무엇인가를 잃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찾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 너무 많은 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더 많은 인정, 더 큰 성공, 더 높은 자리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그런 것들이 조금씩 손에서 떨어집니다.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슬픔을 느끼지만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림이 아니라 내려놓음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시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동안 당신은 충분히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힘들어도 참고 버텼고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쌓여 지금의 당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천천히 걸어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의 속도에 맞추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종종 겨울의 나무를 떠올립니다. 겨울이 되면 나무는 잎을 모두 떨구고 서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쓸쓸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나무는 죽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속에서는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음 계절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도 그와 비슷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마음의 깊이가 생깁니다. 조용한 시간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게 되고 삶을 조금 더 넓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젊은 시절에는 쉽게 얻을 수 없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많은 것을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다른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마음을 따라 걸어도 괜찮습니다. 조용한 밤이 찾아오면 잠시 멈추어 서서 자신의 숨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 소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당신과 함께 걸어온 친구와도 같습니다. 그 소리를 따라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당신은 언젠가 알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은 끝이 아니라 삶이 가장 깊어지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